서울 반포동조차도 미입주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치솟고 임차 수요가 줄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입주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양 당시 20평 분양가가 15억에서 18억 수준으로 높았는데도 모두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던 곳입니다.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5조 원의 미분양 대출 보증 지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승은 멈췄고 지금 정체기입니다. 하락으로 가는 정체기에 있습니다. 하락하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 많은 전문가들이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요? 바로 대중 심리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상승세가 왜 꺾일까요? 바로 미분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하락을 쭉 하다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바닥을 치면 어떻게 다시 올라갈까요? 바로 전세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이 바닥이고 분위기도 안 좋으니 사람들은 집을 안 삽니다. 그래서 전세가만 계속 올라가죠. 그렇게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실제 매매 거래는 없는데 매매가를 올리기만 합니다. 그때 심리가 다시 역할을 하면서 상승장으로 돌입하게 되고 그 상승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사이클이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4요소입니다. 심리, 미분양, 전세가, 정부 정책. 그럼 지금의 심리는 어떤가요? 지금은 서로 다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아직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이미 하락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간혹 나오는 저렴한 급매물만 거래되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입니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인구, 금리, 경기 상황 등을 주로 꼽고 있지만 이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폭등기에 나타나는 묻지마 투자 역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모두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점진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때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점점 아파트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 투자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행동이 여론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의 분위기, 대중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일부에서는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대출이 안 돼서 못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대출을 만들어서 삽니다. 심지어 개인 대출까지 받아서 사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심리가 죽어서 그렇고 매수자들은 하락에 이미 마음이 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체, 하락장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대출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매수하는 것을 머뭇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매물이 계속 나오면 하락으로 쭉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소진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집주인들이 버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 버티게 만드는 것이 미분양입니다. 시장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수자는 한 그룹인데 매도자에 해당되는 그룹은 기축 아파트와 신축 분양 아파트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축에서 아무리 버티더라도 신축 분양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그게 쌓이면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건설사는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2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만 팔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락장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급해지는 것이지요. 특히 입주 미분양은 무섭습니다.
입주 미분양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끝내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상황은 새 아파트가 빈집으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안 팔린 물건은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할인 분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미계약분이 생기고 그게 미분양으로 넘어가 누적되면 가장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분양이 늘어가는 추세가 무서운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2021년부터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송도에 쌓이기 시작했고 경기도에도 있으며 강북 지역에도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지는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1,604세대의 미분양이 있으며 7,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 미분양입니다. 서울은 2월부터 늘어나더니 지금은 719세대가 미분양이며 입주 후 미분양도 187세대입니다. 서울이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최대 미분양은 4,000건입니다. 당연히 바닥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추세임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553세대가 미분양입니다. 경기도는 최고 침체기에는 28,000건까지 있었는데요. 아직 그 수준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요.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면 하락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2008년 외환 위기를 맞이하면서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해 2010년까지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정도부터 매매가는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아가지만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더 내려갈 거라 예상했지만 밑에서 전세가가 치고 올라오면서 매매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값 폭락을 맞이할 때는 역전세난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세가도 같이 폭락하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매매가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가 더 밑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해 어느새 예전의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을 훌쩍 넘어서서 70%를 웃도는 전세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매매가 바로 밑에 전세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세가 때문에 매매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집값이 이미 폭락해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공급이 거의 없으니 올라오는 전세가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 전세가는 매매가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매매 거래는 없지만 매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상승이 일어나다가 본격 상승장이 되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시장을 규제하게 됩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의 심리 또한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리나 대출 규제 또는 세금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은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직접 시장에 참여해 수요자가 되기도 하고 공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세금입니다. 먼저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조절하게 되면 수요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대출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금리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으로 수요에 영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액을 늘려주면 자기 투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에 적극적으로 될 수가 있으며 또한 금리를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수요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대출을 줄이면 투자금이 늘어나게 되어 자금 부담을 가져오고 투자자는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현재는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을 보고 있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그렇습니다. 매수와 매도에 신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북웰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